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봅니다. 킹스맨 오늘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이했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 윤 대통령의 주요 발언을 저희가 되짚어보면서 6개월간의 행보를 오늘 킹스맨에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말 중에 첫 번째 말 김수민 평론가가 직접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글쎄 뭐 특별한 소감 없습니다. 일해야죠. 이게 첫 번째 말이다. 네. 자, 언제 했던 말인가 이게? 취임을 5월 10일 네.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튿날에 처음으로 출근길이 공개가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때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했던 말이었고, 이러면서 이제 도어 스태핑이라고 불려졌던 출근길 약식 문답의 여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에 이 약식 문답 이른바 도스태핑 할 때 이 반응이 참신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 다 하는구나.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많은 발언들이 나왔고 그 발언들이 뭐 논란이 되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평가가 되기도 했었는데 지금까지 약식 기자회견 평가를 해보면 어떻게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처음에 참신하다고 평가를 받았던 게 네. 역대 정권들의 그 언론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흐름들을 보면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기자회견이 좀 많았었어요. 네. 근데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좀 줍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확 줄어요.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박근혜 정부랑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렇죠. 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한 달에 한 번 기자회견 하겠다 대선 공약이었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안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은 나는 그것과 다르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참모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도어 스태핑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사실 굉장히 언변이 출중한 정치인도 매일 잠깐이나마 기자들을 만나서 문답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죠. 네, 제 개인적으로는 예. 이제 나는 이거 내가 만약에 대통령 주변의 인사라면 절대 추천하지 않는다. 저도 만약에 제가 참모라면 네네.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다가 결국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그 논란을 좀 촉발시키는 발언들도 그러다 상당히 보니까 이 약식 많았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발언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게 됐는데 네. 좋습니다. 다음 말 한번 좀 꼽아줄까요? 네. 과거에는 민변 출신으로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것도 기억이 납니다. 네. 도배라는 단어가 나왔어. 예. 네. 이게 기억이 나는 게 귀에 쏙 인사 들어왔습니다. 때 아마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인사 비판을 하니까 그 답변으로 아마 이것도 네. 약식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로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검찰 출신들이 너무 네. 많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던 건데 과거에는 민변으로 도배가 되지 않았었느냐라고 답을 한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이 논란이 된 것은 그러면 라인만 달라졌지 다른 라인으로 도배가 되는 건 괜찮은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논란이 됐고 두 번째는 이제 사실 국민들이 그 전 정부 현 정부 비교를 하기 마련인데 네. 대통령 입에서 이제 전 정부랑 비교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죠. 그렇죠. 또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 문재인 정부도 자꾸 전 정부 탓한다 뭐 이런 비판이 이게 있었는데 나라냐 이러면서 박근혜 정부 얘기를 많이 뭐 했었어요. 전 정부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근데 윤석열 정부 또 거꾸로 미러링 하듯이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부정적 여론들도 꽤 있었습니다. 어쨌든 인사 때 있었던 발언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인사가 정말 취임 6개월 만에 이제 구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인사가 우여곡절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정호영 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논란으로 굉장히 뜨거웠었고 그 와중에 정호영 후보자보다도 먼저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하는 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관 중에 몇 명이 낙마할 거냐 후보자 중에 결국에 근데 생각보다는 큰 규모는 아니었던 한 명 네. 정호영 후보자 이렇게 해서 또 낙마를 하게 됐는데 그 다음에도 이제 보건복지부 교육부 장관 인선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고 네. 바로 얼마 전에야 교육부 장관 후보자까지 인선이 돼서 내각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 거거든요. 네. 물론 역대 정부에서 장관 후보자 이 장관 임명이 완료되기 시간이 꽤 걸렸지만 윤석열 정부 특히 길게 느껴졌고 네, 그리고 워낙 그 사이에 일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네. 더더군다나 더 길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말. 옆에 대통령이 와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말 뭡니까? 대통령을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이것도 네. 정말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었죠. 당시 이제 하다 보니까 부속실 좀 부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김건희 여사 논란 통해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이 말이었어요. 대통령 처음이니까 좀 힘들다는 식으로 네네.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근데 모든 사람이 사실 대통령 처음 하고 말도 두 번, 세 번, 네 번씩 못하는 거니까요. 네네. 그 부분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현 정부의 특징은 영부인에 관련된 네.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가지 면이 있죠. 한 가지는 역대 영부인으로서는 초유의 팬카페를 보유하는 영부인이기도 한데 그런데 굉장히 또 영부인 리스크라고 네. 얘기가 되는 그런 논란들도 너무 많이 불러일으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잘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대선 때 약속했었던 제2부속실 폐지 네. 이것도 재고해야 된다. 왜냐하면 제2부속실 폐지는 김건희 영부인이 활동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해서 낸 공약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활동을 어느 정도 하기로 했으면 그러면은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제2부속실 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처음 해보는 거라서 뭐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지자들은 이거 위트 있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통령 사실 국민도 안 해봤는데 그럼 어쩌란 말이냐. 네. 예, 그리고 다른 대통령도 우리나라에 지금 대통령을 해보신 분이 몇 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계속 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어차피 대통령 5년 단임제라서 네. 다른 대통령들도 다 처음 해본 거기 때문에 네. 좀 이것은 회피성 발언은 아닌가 또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말말말 네 번째 말말말 어떤 게 있습니까?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보셨습니까? 아, 또 기억이 나요. 네. 아마 이게 박순애 사회부총리 장관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이것도 네. 약식 기자회견 자리에서 문답 과정에서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교육부 장관이기도 네. 하죠. 사회부총리인 네. 박순애 당시 이제 장관에 대한 그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논란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고 특히 또 이 교육부 장관 자리가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인사 논란이 벌어지니까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받느냐라고 했는데 이것도 논란이 된 것이 또 전 정권하고 비교를 하려는 것인가 네. 하는 부분 그리고 사실 결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부 초반이면은 좀 결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지적이 됐었다. 예, 그리고 이런 발언 때문에 좀 뭐 다른 정치적 사건보다도 이 발언 때문에 좀 지지율의 하락의 계기가 되기도 하는 그런 좀 대통령으로서는 뼈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그 말고도 윤석열 정부 6개월 지금 청와대를 5월 10일 날 14년 만에 개방했던 부분도 있고요. 5.18 기념식 때 님을 위한 행진곡 여야가 재창한 것도 있었고 또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끝으로 6개월 정도 된 이 윤석열 정부를 좀 한마디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기발한 걸 생각을 해오고 싶었는데 네. 하나 단어가 쑥 들어오면서 다른 단어로 생각을 못 하겠더라고요. 어떤 게 있죠? 다사다난했습니다. 다사다난했다. 보통 대통령 선거를 네. 이제 큰 소용돌이 속에서 치르고 나면 네. 정치적으로 휴지기가 찾아오는데 이번 정부는 그것은 좀 많이 달랐다. 네. 계속해서 달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가도 속에서 지금까지 왔고 한 주 한 주가 저는 매일매일이라고 봅니다. 매일매일. 정말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계속 사건의 연속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또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닿네요. 알겠습니다. 자, 또 다사다난 중에 하나 얘기도 다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지난 8일에 이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대통령 참모진의 웃기고 있네 메모 논란. 네. 해명을 했는데 김은혜 수석이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후폭풍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저는 신문 사설 제목인 네. 것 같거든요. 몇몇 신문이 한꺼번에 사설들을 쏟아냈는데요. 제가 제목만 말씀드리면 한국일보는 참사 질의 중 웃기고 있네 어이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경향신문은 웃기고 있네 풍경이 보여준 윤 정부 6개월의 오만과 무능 좀 강한 제목입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국정 맡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이토록 부주의한가 네. 이런 제목으로 부주의한가. 이 각 신문들의 성향이 좀 다른데 한 목소리로 거의 질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은혜 수석이 어제 브리핑을 열고 사과를 한 번 더 하면서 급기야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네, 이번에 참사도 겪었고 네. 그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염수정 추기경하고 예방을 했었는데 그 내용을 브리핑하다가
눈물을 보였다고 하는데 네. 뭐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참사에 관련된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본인이 처해 있는 공경 이런 것들까지 이제 좀 반영된 눈물이 아니었나. 그리고 네. 이제 현재 김은혜 수석 입장은 그것은 국회의원들한테 한 얘기는 아니었다. 우리들끼리 한 얘기였다. 사적인 대화였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의 진실 여부를 떠나서 본인 입장에서는 일단 그걸 강변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눈물이 또 나온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하고 국민을 모욕했기 때문에 김은혜 수석 또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까지 파면을 촉구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이게 뭐 공적인 발언은 아니었지만 네. 지금 여야 간의 이 대결이 어디까지가 극한인가가 궁금할 정도로 굉장히 극심하게 분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나 참사도 참사고 또 어제는 정진상 이재명 당대표 정부실장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또 진행이 됐단 말이죠. 이 상황에서 이제 유증기가 막 피어올라 있는데 그렇죠. 불을 땡겨버린 불을 땡긴 모양새다. 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뭐 참사에 관한 문책론에서 한덕수 총리나 이상민 장관에 대한 문책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현재로서 수용이 안 되고 있는 네. 그런 입장인데 그렇다면 대통령 지금거리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라도 어떻게 문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딱 화살이 좀 방향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결국은 당시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된 현안 질의였는데 네. 상당히 공적인 자리고 굉장히 좀 엄중한 자리인데 그런 메모가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당시 있었던 이수진 의원 그 얘기에 따르면 네네. 그 메모 직전에부터 중인석 뒷자리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거의 사실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를 당시 영상을 분석하는 국회의원도 있었는데 이 메모가 그 필체가 등장하기 전에 보도가 되기 전에도 웃음소리가 났었다. 이미 분위기 자체가 좋지 않았다라고 네.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고 또 심지어는 나중에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 사이에서 뭐 사석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김은혜 수석이 그 불러주는 대로 해명을 한 건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도 또 추가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내 소식 여기까지 다뤄보고요. 미국 중간선거 얘기 잠시 좀 나눠보겠습니다. 투표가 거의 마무리되면서 결과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 내용 미국 현지에 있는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현재 개표가 마무리된 상황입니까? 아니요, 마무리는 안 됐고요. 예. 아직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국도 뭐 사전 투표하고 뭐 투표날 본 투표가 있기 때문에 네. 우편 투표라든지 어떤 사전 투표를 개표하는 데 있어서 주마다 다 법이 달라요. 그래서 네. 미국 헌법에서 선거법을 구체적으로 제정하는 것은 주정부 권한이다 이렇게 명시해놨기 때문에 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지금 현재까지 계속 이제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개표율이 저조한 건 아니고요. 80% 90% 다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며칠 사이로 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지만 전반적인 윤곽은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윤곽 말씀하셨는데요. 하원은 공화당이 4년 만에 이제 탈환을 한 상황이네요. 예, 뭐 예상이 됐었고요. 예. 그래서 선거 직전에는 하원을 공화당이 얼마나 크게 이길 것이냐 요것에 관심이 좀 집중이 됐었어요. 예. 그래서 하원은 공화당이 가져갈 것이다 이런 부분이 전망이 우세했고요. 그런데 정작 뚜껑을 열고 보니까 생각만큼 공화당이 우세하게 하원에서 결과를 가져가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레드 웨이브라고 그러죠. 공화당 물결이 예. 일지를 못했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상원 같은 경우는 마지막까지 팽팽한 접전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원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가능성이 이제 연방 상원이 100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주 2명씩. 49대 49 정도까지는 결정이 된 것 같고요. 와. 두 주가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네바다하고 조지아가 남아 있는데 예. 이 네바다 주는 공화당이 이길 것 같아요. 예. 박빙의 차로 이기긴 하지만 추세가 공화당이 이길 것 같고 예. 조지아는 뭐 언론에 많이 나온 것처럼 민주당 후보가 간발의 차로 앞서고 있는데 1% 차이도 안 네. 되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두 후보 모두 50%를 못 받았기 때문에 결선 투표로 갈 건데 만약 거기서 민주당이 승리를 하면 50대 50이 되는 거고 이게 현재 연방 상원의 정당별 의석수하고 일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부통령이 당연직 의장으로 어떤
그 투표를 행사할 수 있으니까 민주당이 다수당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현재로서는 50대 50으로 가서 예. 민주당이 우위를 유지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전망에 보다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교수님 주신 말씀대로라면 이 공화당이 압승한 걸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상외로 민주당이 좀 선전한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원인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민주당 지지층들의 위기감이 크게 작동했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결집이라는 이제 거죠? 예, 거의 선거 직전 돼가지고 여론조사 나오고 언론에서 막 얘기 나오는 것이 예. 공화당이 압승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접전지에 막 그 유세 다니면서 모습이 강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공화당 후보가 200명 이상이 출마를 해서 거의 다 당선될 거다. 막 이러한 뭐 보도가 많이 나왔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서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이 위기감을 크게 느끼고 투표하러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물론 사전 투표를 민주당 지지층이 더 많이 한 것도 있긴 하지만요. 실제로 투표 날에 원래 공화당 지지층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예. 미국 경우에.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인지 민주당 지지층도 많이 나와서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경제가 가장 중요한 변수였지만 낙태와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그러한 인식도 어느 정도 작동을 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나와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결집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차기 대선 도전 이게 얘기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14일 발표하겠다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뭐 14, 15일 정도 얘기했는데요.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추이를 끝까지 선거 막판까지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네. 트럼프 측에서. 왜냐하면 아무래도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을 하고 압승을 그리고 그 했었어야 과정에서 되는데, 트럼프 예. 대통령이 많은 역할을 했으니까 그래서 화려하게 이제 복귀를 하고 싶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예상과 다르게는 웨이브가 불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해도 이젠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요. 2024년 대선을 출마하려면 네. 미국 그 정치 시간표상 중간 선거가 끝나면 대선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빨리 이제 그 출마 선언을 하고 이제 그것도 위치를 선점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압승을 못 거뒀기 때문에 화려한 언변보다는 보다 신중하게 하원 승리를 거뒀다. 그래서 공화당이 이길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신중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네. 자신이 적임자다 하면서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좀 궁금한데요. 특히 인플레이 감축법 개정이 가능할지 이 부분이 가장 우리한테 관심사입니다.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갖는 부분은 전기차 보조금 문제잖아요. 네. 그 이외에 다른 뭐 배터리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혜택을 받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이것을 핀셋 조정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피해를 안 보도록 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고요. 네. 법을 개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다고 해도 상원을 장악할지도 미지수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 개정 자체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전히 자국 우선주의, 미국 우선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미국 노동자를 위해서 미국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 이거에 대해서는 공화당도 반대하기가 당론으로 반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예, 고맙습니다. 예, 현지에 지금 있는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미니 인터뷰 나눴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님. 네. 지금 교수님 얘기도 좀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한테 미칠 영향이 우리한테 좀 관심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네. 근데 문제는 어제 다시 또 북한이 미사일을 또 발사를 했습니다. 이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가 또 바뀔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 잘 보면 네. 역대 정부, 오바마 정부, 트럼프 정부, 바이든 정부 다 비슷했어요. 네. 대북 기조가. 아하. 예,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런 부분에서는 의견 일치가 많이 돼 있거든요. 네. 외교 쪽에서는. 예. 그래서 한국의 대북 정책에 끼칠 영향, 한반도 쪽에 끼칠 영향은 크게 차이는 없을 차이가 없을 것이다.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1부 마치겠습니다.